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돈사냥꾼 TV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중소형 선박을 주로 만드는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적정 주가를 절대 방식으로 평가한 것을 살펴보면은 현재 주가는 99,000원인데 2022년 예상 ROE를 대입해 보면 적정 주가는 3,182원이 나오고요. 2023년 예상 ROE인 7.66%를 대입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31,000원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99,000원이니까 적정 주가 대비 엄청나게 위에 포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023년에 대한 적정 주가를 넣어도 적정 주가가 훨씬 업사이드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 적정 주가 대비 현재 주가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성이 담보가 되는지 그 성장성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기업 정보입니다. 1975년도 4월에 설립된 회사로 중형 선박 건조를 주 영리 사업으로 하는 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연결 종속회사는 6개 회사 정도가 되고요. 실제 주주 구성 현황 및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한국조선해양 외 특수관계 5인이 42.86%를, 국민연금이 11.73%의 비중을 갖고 있고 자사주는 0.14%, 개미들이 거래할 수 있는 양은 45.27%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량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현대미포조선이 최근 들어서 0.79%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어서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보다는 높은 수준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절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래량 자체는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신현대씨로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고 최대 주주는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만 상호가 변경이 되어서 과거에는 현대중공업이었던 최대 주주가 현재는 한국조선해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83년도에 상장이 되었고 본사는 울산광역시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은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조선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품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선박, PC선, BC선, LPG선, PTCT선 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은 역시나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즉 48기 기준으로 보면은 수출의 경우에는 2조 4천억 원이 되지만 내수의 경우는 4천억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입니다. 중형선박 건조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조선소로 알려져 있는 현대미포조선인데요. 96년도 베트남에 합작 설립한 현대 비나신 조선소를 통해서 조선 부문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요 가격 변동 원인을 살펴보면은 친환경 규제의 본격화로 인해서 신조 발주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성과에 반영이 되고 있는 사실이 있고요. 철광석 및 후판 원자재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전 선종에 걸쳐서 원가가 상승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 조선에서 원재료 등의 현황을 살펴보면은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기자재와 강재가 전체 매입액의 90%에 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요 원자재의 가격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은 강제와 현강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각각 70만 6천 원, 73만 6천 원이었는데 2021년도에 보면은 112만 1천 원, 110만 2천 원 정도가 된 것을 보았을 때 원재료의 가격의 변동이 굉장히 높은 폭으로 변화가 되었다,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배를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해 사업 연도의 가동률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현대미포조선은 75.66%, 그 다음에 현대와 비에트남 쉽빌딩은 91.89%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미포 수준의 경우에는 평균 가동률을 25% 정도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동률을 높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의 연도별 증감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선 우측 상단에 있는 항목별 증감률 K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본은 14.8%씩 성장할 때 자본은 0%의 성장을 보였는데요. 다시 말해서 증자를 엄청난 수준으로 했는데 자본은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이 2조 2천억 원인데 2021년도와 22년도도 2조 1천억 원대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3%씩 역성장 폭이 큰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 5조 9천억 원이었던 부채가 2021년도에 1조 6천억 원대까지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고 2021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부채보다는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실제 이 정도의 부채를 갖고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는지 빚은 갚아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자 보상 배율을 보면은 마이너스 62.22배로 실제 이 회사가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매출액은 매년 8.3%씩 성장할 때 매출 원가는 9.7%씩 성장을 했고 이 두 값을 뺀 매출 총이익은 마이너스 14%로 역성장폭이 꽤나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3.2%씩 성장을 해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은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폭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계산 자체를 할 수 없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실제 2017년도에 4,452억 원이었던 것이 2022년도에는 182억 원에 불과해서 마이너스 47.3%씩 매년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산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데요. 2019년도에 당기순이익이 612억 원이어서 ROIC가 3.19%, 2020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어서 실제 ROIC는 계산을 할 수가 없었고요. 2021년도 같은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찾아야 될 기업이 A사분면과 B사분면에 속해 있어야 되고 또는 A사분면과 B사분면으로 향해야 되는 기업들이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19년도에 이 B사분면과 C사분면의 바로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라고 한다면 2020년도와 21년도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고 투자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우선 보시는 것처럼 당기순이익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우하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기간 동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어떠한 추이를 보였는지 살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등락의 폭은 있지만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601억 원일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그보다 좋은 696억 원인 것을 알 수가 있지만 2022년도에는 실제 당기순이익이 171억 원일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258억 원으로 악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기순이익이 1년 지나서 좋아지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오히려 마이너스 추세를 계속해서 3년 동안 보일 것이라는 점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현금 흐름의 추이도 살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해현금 흐름이 2020년도에 최고점을 찍었지만 2021년도, 2022년도에 계속해서 마이너스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은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48%,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 48%씩 계속 역성장한 것을 알 수 있고 2년 현금 흐름 또한 마이너스 37%씩 계속해서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캐펙스에 대한 투자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2년 현금 흐름의 감소는 단순히 캐펙스의 투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자체가 감소해서 발생한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의 최근 주가가 5년 동안 1%에 불과하지만 현대미포조선의 주가는 21%씩 성장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장을 보였다라는 점은 기대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해서 그럴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5년치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 2017년도에는 주당 배당액이 0원,
2018년도와 19년도에는 각각 700원과 350원을 지급한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배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회사가 단기 순이익과 영업활동연금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배당을 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일 텐데요. 실제 국고채가 3년 기준으로 3.18%이고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대미포조선을 배당주로 갖고 가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 및 제한입니다. 다음은 현재 주가와 적정 주가에 대한 비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주가가 다음과 같이 포진이 되어 있고 적정 주가가 그보다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이할 만한 점은 한국조선해양부터 현대미포조선까지 조선주와 관련된 것은 모두가 다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보다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대비 현재 주가가 6.7배나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그 반대인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조선주들이 계속해서 엄청난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인데요. 수익성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낮은 수준의 성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업의 성장성은 IMO 2025와 계속해서 친환경 선박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현대미포 조선과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은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저가로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앞에서 살펴봤고요. 배당 성장성 또한 2년 동안 지급하고 난 다음에 최근 2년 동안은 지급한 적이 없는 것을 보았을 때 배당 성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재무 건전성을 보면은 이자 보상 배율과 같은 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재무 건전성이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대미포조선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